머니워크의 박태호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데가 바로 항공사입니다. 초반에는 이게 중국 관련 항공편만 문제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급기야는 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아예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국제선 여객이 96%까지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항공업계한테는 존폐의 위기가 달린 이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 무급 휴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인 이스타항공은 업계 최초로 3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섰죠. 이런 LCC 항공사들이 특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투자를 떠나서 덩치도 있고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사실 기반으로 전달해 드리되 일부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제 사견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시아나가 재무적으로 힘들다는 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제 금호그룹 소속이었는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자유협약에 돌입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부도를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뒤로도 10년이 넘도록 재무 건전성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한 줄기 빛을 만나는데 HDC의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의 컨소시움이 자그마치 2.5조 원의 아시아나를 인수한 동시에 증자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2.5조 원이란 금액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했던 지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보통 주식 그리고 신주 등을 사들여서 재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이 2.5조 원 중에 한 5천억 원 정도가 미래에셋 거고요. 나머지 2조 원이 HDC 현대산업개발 줄여서 현상계라고 부를게요. 이 현상계가 주도하는 인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고 만 거죠. 지금 아시아나 1분기 영업적자가 3천억이 넘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올해 영업적자는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적자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상계와 미래에셋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HDC 현상계가 인수를 포기하게 되면은 인수대금의 10%인 계약금 2,500억 원을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2.5조짜리 회사가 올해 1조 원 영업 적자를 내면은 현상계한테는 1.5조 원밖에 안 나는 회사잖아요. 2.5조 원 전부를 주고 사느니 아예 그냥 2,500억 원을 날리는 게 차라리 합리적일지 모르는 선택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수 대금 중 5천억 원을 부담하게 될 미래에셋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게다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최근에 ELS 관련해서 1.2조 원의 대규모 마진콜을 경험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호텔이나 항공업에 3조 원 넘게 투자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일각에서는 이 두 회사가 아시아나를 제대로 인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두 회사 모두 예정대로 인수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속내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냐면은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아시아나 인수 관련 기사들 몇 개 스크랩 해놨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기사가 삭제되거나 보류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이 아시아나가 단순히 가격이 싸고 비싸고 문제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시아나가 신용도 측면에서는 생존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부채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아나의 국내 신용 등급은 BBB- 등급입니다. 그 한 단계 아래인 BB 플러스부터 투자 부적격 정크본드라고 부르죠. 이 B급 회사급을 거쳐간 회사들 중에 익숙한 회사들이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상선, 한진해운 같은 회사. 이 회사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다못해 요새 문단다 어쩐다 하는 두산중공업도 신용등급이 BBB 제로로 아시아나항공보다 한 등급이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1795%입니다. 원래 이 숫자가 보통 100에서 20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1800%에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시아나가 이 부채 비율은 원래 되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지난 10년간 한 번도 5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부채가 단순히 많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시아나처럼 너무 많은 거는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부채라는 게 돌려 막을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나가 그렇게 해왔어요. 비교적 최근 빌린 돈 금리가 한 6%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은 돈을 계속 빌려준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6% 정도면은 뭐 숨을 헐떡거리는 회사치고는 그렇게 높은 금리도 아니죠. 그러고도 이제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갖고 있던 땅, 주식, 자산을 모든 걸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못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장래 매출 담보 채권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정말 미래에 나한테 돈을 꾼다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말 중에 할부로 물건 살 때 이번 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내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가 이걸 얼마나 끌어다 썼냐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7,700억 원을 끌어다 씁니다. 그 채권만 7,7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총 차입금은 2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 7,700억 원이 중요한 이유가 만기 연장이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채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00억 원에 대한 요구 담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빌린 금액의 5, 6배입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한 신용등급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7,7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여섯 배니까 미래에 발생할 4조 원의 현금 흐름이 저당이 이미 잡혀있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의 1년 매출이 6조 원 정도 하고 영업 현금 흐름이 5천억 원 정도 하니까 도대체 몇 년치 돈을 미리 끌어다 쓴 건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업이다 보니까 일부 채권은 국책은행에서 보증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객 운송 말고 화물 수송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보니까 이를 통해서 뭐 계속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미래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것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들으면 완전 뭐 사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담보 채권마저도요, 너무 많은 이제 미래 매출을 끌어다 쓰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굴러갈 것 같았던 이제 부채 수레바퀴가 멈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그렇게 빌렸던 돈 전부를 한순간에 갚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 장래 매출 담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일종의 추가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커비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나가 돈을 어느 정도 갚지를 못하면은 뭐 실적 저하의 단계에 따라서 뭐 첫 번째로는 재이정 수익과 지급 중단, 그리고 추가 신탁 요청, 그리고 제1종 수익 조기 지급의 순서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버는 족적 채권자 통장에 바로 꽂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이 회사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못 주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재 트리플 B-인 신용등급이 더블 B 플러스로 한 단계만 내려가 버리면은 이 모든 채권에 대한 조기 상환 트리거가 발동하게 됩니다. 7,700억 원을 한 번에 다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부도라는 거죠. 2016년에 있었던 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해운사 구조조정 그림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진해운을 죽이는 걸로 결론이 났었죠. 물론 부도가 나기 전에 워크아웃이나 뭐 자유휴학 같이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시아나만 지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대한항공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장래 매출 담보 채권을 2조 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나마 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긴 하지만 뭐 당장 국가별 운항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거라 보입니다. 대한항공만 문제인가요? 지금 저가 항공사를 비롯해서 뭐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줄 서 있죠. 그나마 그때 해운사와 달리 이번 항공사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 성격이 가깝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와줄 명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상계나 미래에셋에서도 당장 뭐 이 인수 계약을 철회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항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미래에셋의 행보도 유의 깊게 뭐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현상계가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를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2천억 원이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한 2.5조 원이라는 대단히 많은 자금이 나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한계선에 있었던 기업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근에 쌍용차도 이슈가 되고 있죠.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냉정한 모습도 보여야겠지만 사실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는 누구를 살릴지 그리고 죽일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도 잘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